수입산 보행 매트를 관광지 곳곳에 설치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답안 조작 사건이 숙명여고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가운데 상피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불허가 소송 항소심에서도 군산시가 패소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건립 저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며칠 전 익산의 한 보행 매트 업체가 수입산을 직접 만든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차익을 챙겼다는 보도 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업체,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수군의 가야 탐방로나 완주군 위봉폭포 주변도 값싼 수입산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업체가 실명 보도를 전제로 해명의 기회를 요구해 매트 시연까지 지켜봤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진안 농공단지에 위치한 보행 매트 업체 우림랜드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납품한 제품들에 대해 베트남산 의혹을 제기하자 매트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루만 투명의 어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취재진이 방문해 직접 제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원사와 원사 사이는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고 생산이 끝난 제품은 글루건으로 붙이거나 케이블 타이로 동여매는 방식으로 마감합니다. 그 매듭 방식은 혹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기꾼 하시던 분은 그전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저희가. 이 업체가 최근 매트를 설치한 전주의 한 산책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매트의 마감을 살펴보니 시연 과정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돼 있고 원사와 원사 사이를 연결했던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현장에 깔린 매트들을 살펴보면 이 케이블 타이 등 연결용품 사용 없이 끼워 넣거나 묶은 방식으로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책로 주변에는 취재진을 속인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트를 묶었던 끈을 현장에서 찾아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베트남 문자가 선명합니다. 매트를 한 번은 맞고요. 주의 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주의 사항 밑에는 아이 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당 업체가 최근 납품 설치한 장수 지역의 가야 유적지 탐방로에도 완주군에 위치한 위봉폭포 주변 산책로 역시 값싼 수입산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마감 방식이 왜 그 베트남식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 안 풀리고요. 네, 그걸 한번 물어봐서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베트남어가 써 있네요. 그 밴딩 클립에. 이 업체가 도내 지자체에 납품했거나 납품할 보행 매트 금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 결국 소중한 도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시군의 현장 감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 교직원이 전 교무부장 아들의 내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을 회유했는지가 쟁점인데요.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고교 상피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특정 학생의 내신 성적이 조작돼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최근 교무실 직원이 2학년 A군이 작성한 중간고사 국어시험 OMR 카드를 빼돌려 오답 3문제를 정답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A군이 안쓰러워서 답안지를 조작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학교로 파견을 간 A군의 아버지가 올 초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을 맡아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성적을 높이려고 교직원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숙명여고 사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도내에서도 교사와 자녀를 분리시키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을 해서 학사 관리에 그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분위기. 전북 지역에서 상피제 도입 대상인 교사는 56명, 학생은 6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라며 부정적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설사 교육청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도 고교 상피제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교사 임용과 인사, 징계 권한이 학교 측에 있어 교사 스스로 요구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고용한 교사들이에요. 어디를 보내요, 이 교사들을.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사립학교는. 반복되는 내신 비리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잠적해 8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교육청 부지를 골프장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도중 잠적해 지난해 말까지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등록률이 60%대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입학 절차를 진행하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공립 360곳은 모두 등록했지만 사립은 144곳 중 88곳이 등록해 61%만 참여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치원 학부모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유치원 등록 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미세먼지 우려에 건축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던 화력발전소와의 법정 다툼에서 졌습니다. 업체 측은 소송이 더 길어지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업체 측은 건축 허가 변경을 요청했지만 군산시가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아서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산시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받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군산시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군산에 이미 8개나 되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후에도 계속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 시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업체 측은 목재 펠릿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았다며 석탄 화력발전소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업체 측은 군산시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공사 중지 기간이 더 길어지면 투자와 공급 계약에 차질이 생겨 사업 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경 입장인 가운데 군산시는 2주 안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군산 미 공군의 비행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미군은 새만금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중앙 언론은 미군이 새만금 태양광 단지의 패널 빛 반사가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수력 원자력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군산공항과 인접한 새만금호 약 30제곱킬로미터를 활용해 2.1기가와트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실 시공이 드러난 군산 하수관거에 대한 재공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하수관거 시행사인 푸른 군산 지킴이의 대주주단인 국민연금 등의 공문을 보내 조사 결과 하수관거 시공이 잘못돼 개보수가 필요하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주주단이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올해로 17회째를 맞고 있는데 정체성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 발효라는 이름과 달리 해외 유명 발효식품은 찾아보기 어려워 특색 없는 식품 판매장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닷새 동안 이어지는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전 시장에 꽂힌 해외 기업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러시아 업체는 자연산 꿀을 팔고 있고 베트남 업체는 각종 커피와 캐슈넛을 비롯한 견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견과류예요? 네, 견과류예요. 발효식품인가요? 네, 발효식품은 아니에요. 미국의 국기를 내건 업체는 발효와 무관한 노니 주스와 아로니아 분말, 마사지 스틱 등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의 무역업체일 뿐입니다. 네, 저희 미국 제품이긴 한데 나라는 되게 다양한 수입하고 있어요. 아, 서울에 계시고? 네. 14개국에서 참가했다지만 요구르트나 치즈, 낫또와 같은 해외 정통 발효식품은 전혀 없고 발효주라며 와인 판매 열기만 뜨겁습니다. 국내 기업관도 비슷합니다. 잡다한 식품이 망라돼 있을 뿐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엑스포 측은 해외 업체에게 국내 체재비만 지급하고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아 관심이 낮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힙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품 엑스포와 중장기적으로 어떤 쪽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엑스포가 도내 식품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해도 이제는 지속적인 운영과 이름에 걸맞은 명성 유지를 위한 정체성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전북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환경 개선을 위한 LNG 상용차와 이동식 LNG 충전,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권역재활병원의 지역 불균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충북 등 8곳은 권역재활병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추가 건립 계획도 없다며 지역 재활의료 수요를 파악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